피전 클래스에서 강의 맡고 있는 피전 강사고요. 여러분 또 잘 부탁드릴게요. 오픈 카톡 인사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인사를 안 써주시면 저한테 채팅창이 안 떠가지고 거기로 이제 평소에 뭐 질문이나 뭐 아니면 수업 요청, 피드백 요청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그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뭐 해왔던 거를 변화를 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너무 막 제일 좋은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어려워하는지 뭐 하다못해 지금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질문을 하실 때요 좀 뜬금없거나 아니면 좀 다들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좀 창피하지 않나 싶은 거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건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설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고 쳐도요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만 모르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 뭐 질문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그 어떤 한 편안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스스로 좀 조성하는 습관이잖아요. 그것도 부끄러워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없게만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6시간 수업에 30분이 쉬는 시간이에요. 한 15분, 15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쉬어요. 3시쯤에 이제 전반, 후반을 나누기 위해서 한 15분 이렇게 쉬고 뭐 시연은 어차피 중간에 끊기가 좀 힘드니까는 피드백 중간에 한 15분 이렇게 쉬고 그러거든요. 이제 자리 비우거나 하시면은 꼭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잠깐이어도 뭐 늦거나 아니면 좀 일찍 가셔야 된다고 하면 얘기하시고요. 저 일찍 가야 된다. 그럼 뭐 시연을 좀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좀 늦을 것 같다 하면은 뭐 시연을 이제 후반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는 괜찮으니까 요청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시간 맞춰서 여기 강의 채널 들어와 주시고 채팅은 각자 클래스 채팅 창에서 치시면 되고 이제 화면 공유를 사용을 하실 건데 웬만하면 항상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시연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설명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수업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기는 해요. 수업 속에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하루 정도는 이제 피드백으로 풀로 빼고 이제 그런 시연들도 대부분은 기본기 이론 교육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특정한 부분이 더 궁금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심화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떻게 참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겠죠. 커리큘럼에 뭐 인체 드로잉 그리고 이제 캐릭터 디자인하는 거 그런 썸네일 글레이징이라든지 재질 묘사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여러분들의 요청과 이제 제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진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듣고 싶은 수업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뭐 카톡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좀 조율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디코로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듣고 싶은 수업이 있거나 이 부분은 내가 평소 어렵게 느껴졌는데 뭐 이론이 따로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평소에 해본 적 없는 수업이라고 해도 사전에 말씀만 주시면은 뇌를 쪼여서라도 준비해서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수업 시간 3시간 중에 이제 같이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보면서 설명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작 물론 완전 되고 포트폴리오 되고 포트폴리오 영상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체 창작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긴 해요. 알아주시면 좋을 게 외주 작업이라든지 약간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 뭐 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뭐 말로 피드백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내주실 때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든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뭐 서로 이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그냥 제 기준으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심플하게 가고 싶었는데 막 하고 있는데 속으로 삭히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해를 하고 그쪽에 가깝게 잘 하겠죠. 피드백을 좀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던 이유가 피드백이 확실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본인 그림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사실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 캐릭터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상 이게 문제의 궤가 약간 비슷해. 여러분들 요청에 따라서 뭐 이제 좀 어색한 인체 뭐 이런 것만 고쳐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묘사나 색감 같은 것들 다 봐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부자연스러운 묘사라든지 인체 같은 것들 요청을 주시면은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게 방향성을 쭉 설명하면서 고치거든요.
근데 이 고치는 거는 절대 뭐 여러분들의 그림이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 내 표현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에서 어떤 권장되는 흐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을 내가 그렸다면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길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제가 제시한 길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다른 게 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야 이제 뭔가를 그린다 했을 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고 조합하고 재해석할 수 있겠지. 썸네일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림 그리기 전에 러프 우리 하잖아요. 그림이 이만한 게 있다고 쳐. 그러면은 러프도 본작업 사이즈로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의식을 치르듯이 성우를 긋고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쌓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그림을 좀 제한해 놓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게 한계되어 있는 거죠. 이미 여기 얼굴에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거, 얼굴의 방향 혹은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점점 내 선택지를 줄여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항상 여기만 이렇게 고르는 거지. 이것만 정면 얼굴 혹은 반측면 얼굴에 목을 이렇게 뽑은 여기까지 하면 더 손해가 막심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이번에 역동적인 자세를 해보자 해도 사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해도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이 되는 거죠. 새로운 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전에 그린 거를 계속 답습을 하는 거죠. 여기부터 정해놓고 쭉쭉 뽑으면서 내려가다 보니까는 디자인 같은 것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과감하게 등장하기가 힘들고 캐릭터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동색, 표현을 할 때도 내심 뭔가 제한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워낙에 큰 캔버스에 거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 그림이 부담스러운 거지. 하얀 캔버스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 그리는 게 앞으로 내가 전에 그렸던 똑같은 거를 밀도를 올리고 그리고 막 디자인 넣고 색하고 막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냥 하나하나 정하면서 갈 생각을 하니까는 깝깝해지는 거죠. 인체 러프를 끝나면은 디자인을 해볼까? 그럼 디자인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배색을 할 때가 오죠. 배색에서 또 고민이네. 배치를 어떻게 되지? 또 고민. 묘사할 때도 또 고민하죠. 빛을 놔야 되는데. 라이팅을 해야 되나? 묘사의 밀도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또 고민이죠. 하나하나 계속 그때그때 정하다 보니까는 그림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이 다 분해가 돼요. 그림이. 선 따로, 색 따로, 디자인 따로, 라이팅 따로. 라이팅도 부위별로 다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요. 나중에 아무리 밀도를 올려도 완성도가 잘 안 올라가는 경우 있죠.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어디까지 내가 그림을 그려야 이게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닥쳐서 정할 때 많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썸네일이라는 것 자체가 맨 처음에 내가 그림을 어떤 걸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뭐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할 거고 배치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간략하게 하는 요만하게 썸네일이 뭐예요? 굉장히 작은 여기다가 중요한 것만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썸네일이거든요.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해놓으면은 결과물이 대충 눈에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위해서 선은 어떻게 쓸까? 선을 쓰지 말까? 혹은 처음에 검은색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라이팅 올리면서 작업을 진행해야지 하는 어떤 계획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종의 청사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때도 선의 분위기나 채색을 할 때 여기에 뭐 밀도를 여기는 좀 빼야겠다. 여기는 밀도 디테일을 올려야겠다 하는 이 완급 조절하는 거. 내가 사전에 계획을 짜놓고 그거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썸네일과 작업을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기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은 굳이 안 해도 간단한 그림 같은 거 머릿속에서 대충 떠올라요. 어느 정도 내가 뭐 전체적인 색감을 잡는 게 뭐 약간 애매하다 아니면 좀 구성이 고민이 된다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썸네일 하고 거기서 그대로 이제 러프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맞추면서 작업을 진행하면은 여기서 뭐 당연히 편차는 있어요. 왜냐면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조정을 계속 하니까는 그래도 이제 훨씬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뭔가 요소가 많을 때 빛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 색으로 한번 보정도 해볼까? 아니면 뭐 패턴을 넣어볼까? 전반적인 공간에 색을 넣을까? 배경을 넣을까 말까? 그림의 각도를 살짝 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겠죠? 러프도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되게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습관의 악순환. 그림 하나가 부담스러우니까는 이제 하나를 그릴 때 퀄리티 있게 러프를 뽑으려고 하고 이제 대충 하면 뭔가 그림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섬세하게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러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선 하나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런 것들을 지우는 것 자체가. 아니면은 큰 폭으로 바꾸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는 고칠 때도 이렇게 고치고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제 러프나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몸이 되게 잘 그려졌어.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잘 그려져서 좀 아까운 거야. 그럴 때 해결법. 그냥 잘라서 다른 레이어로 보관해놔요. 썸네일도 방식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투시나 아니면 이제 정확한 형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라인 위주 뭐 디자인을 사전에 먼저 해놓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 실루엣 컬러 칩을 놓고 디자인 실루엣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실루엣 자체에서 캐릭터 특성 같은 것들을 조금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싶다. 주로 이제 게임 원화에서 많이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을 그릴 때도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정면 뭐 특정한 자세를 한다고 해도 약간 뻣뻣한 느낌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썸네일을 한번 진행해보면 아 여기서 한번 앵글 바꿔볼까? 밑에서 한번 올려다본 걸로 해볼까? 라이팅을 뒤에서 한번 넣어볼까? 하는 식으로 좀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냥 막상 닥쳐가지고 이거 아무거나 이제 채워넣듯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은 나중에 뭘 추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어우러지게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전에 내가 미리 머릿속에서 계획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결과를 미리 보는 것 자체가 그림을 하나 완성하는 거예요. 뭐 시체말로 대갈치기 낙서를 그냥 100번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다양하게 여러 개를 쫙 그려보는 거. 거기서 내가 완성도를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보정도 하고 아니면 뭐 효과 레이어를 사용해가지고 빛도 과감하게 넣어보고 그거 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그림 하나를 완성한 거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선이 아니라 컬러로 뭐 대략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선이 있으면 내가 색을 넣은 것들 뭐 아니면 디자인을 고치고 싶을 때 선을 또 막 지우고 채색도 바꿔야 되고 썸네일인데 오히려 되게 썸네일에서 고통받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그 선 두께나 이런 것도 다 바뀔 텐데 썸네일에서 제대로 된 이미지를 체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전에 먼저 했던 그냥 손 가는 대로 색을 찍어 바르면서 디자인을 했던 건데 이걸 한번 더 발전을 시켜보고 싶어. 이미 디자인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내가 조금 더 자세나 어떤 구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과정을 다 분리하는 거지. 내가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 기준으로 썸네일하고 썸네일 할 때 종류별로 뭐 구도라든지 연출 혹은 디자인 같은 걸 쫙 다르게 보면서 썸네일 만들고 거기서 골라서 혹은 조합해서 러프할 때도 순차적으로 내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지 체크하면서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세분화된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네, 단순하죠, 그렇죠? 측면 얼굴 이렇게 그렸었지만은 여기서 좀 더 해보고 싶어. 그래서 반신 정도로 빼서 디자인도 조정해보고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풍경의 분위기랑 그리고 이제 인물의 어우러지는 표현 같은 것들 정도로만 하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그림을 들어가면은 이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감이라든지 화사한 햇빛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뭔가 칙칙하기도 하고 뭐 구성이 약간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데 이럴 때 이제 썸네일이나 러프 단계에서 보정을 나중에 하기보다는 보정을 난 미리 하는 걸 좀 추천할게요. 보정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색이 생각보다 좀 탁색이 많았다든지 사진 같은 걸 이제 체크하면서 빛 퍼짐 같은 것들을 좀 더 추가하면 화사한 느낌이 나겠구나 간단하게 보는 거죠. 색도 과감하게 바꿔보고 디자인도 컨셉 모티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할 수도 있을 테고 시선을 모아주는 부분, 시선을 빼주는 부분, 스케일이 크게 해서 실루엣에 담당하는 부분과 내부의 중요한 이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완성할 때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나중 단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을 하면은 이미 약식으로 한번 완성을 보기 때문에 연출을 더 넣어야겠다. 아니면 실루엣을 좀 더 과감하게 빼야겠다. 형태가 내 생각보다 정리가 좀 안 된다든지 포인트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릴 예정은 없지만은 그냥 썸네일 단계에서 심심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써보지 않은 색감 같은 것들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썸네일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도 겸하면서 컨셉 디자인 같은 걸 한다고 치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컬러 칩이지만 컬러 칩 중에서도 어떤 그 의복의 분위기랑 패턴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닛복 같은 거 코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를 그려놓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느낌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화면 구성을 넓혀가지고 뭐 색도 보정하면서 날씨도 좀 바꿔보고,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관 같은 것들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나 투시 연습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썸네일로 해버리는 거지. 왜 이제 실제 작업이 되면은 내가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는 그것 때문에 투시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하면 또 부담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썸네일에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혹은 해왔지만은 그동안 조금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썸네일에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서 이런 느낌도 내가 나올 수 있었구나, 근데 이제 너무 항상 비슷한 것만 그렸구나 하는 것도 이제 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강생분들이 어떤 부분 어떻게 그리나요? 주요하게 뭐 봐야 될,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쭉 이렇게 곁다리로 계속 설명해요. 꼭 정해진 3시간 시연이 아니더라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면 좋겠죠? 평소에도 해보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설명하면서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는. 과제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과제들을 쭉 올리는 공간이 있고, 올릴 때마다 해당하는 과제에 맞춰서 이렇게 매니저님이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과제 3번 같은 경우는 과제가 나가는 수업이 있거든요. 수업을 하고 공지 해주는 거, 그게 이제 3번이고, 1번이랑 2번은 이제 상시과제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그냥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계속 해주시기를 권장을 하고, 가끔 보면서 이제 피드백 드리기도 해요. 1번 같은 거는 매일 한 장씩 그리기인데 습작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려보지 않은 구도, 그려보지 않았던 어떤 방식, 뭐 그림 순서를 바꿔도 되고, 내가 모르는 어떤 사물의 구조 같은 것들을 탐구해도 되고, 아니 그냥 썸네일 같은 것들을 계속 해도 돼요. 여기 한 장씩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조금 그래도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과제를 위해서 과제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걸 좀 그려봤다, 습득을 했다 싶으면은 모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볍게 습작을 해도 되지만은 고찰이 없는 기존 습관의 반복 혹은 관념적인, 여기서 추상적이라고도 해요, 관념적인 드로잉의 답습을 조금 이제 지향하는 그런 과제고요. 이번 과제 같은 거는 사진 모사예요. 모작이 아니라 모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밀하게 그리는 게 아니야. 핵심적인 이미지, 색감, 명도, 밸류, 라이팅 혹은 구성, 연출이나 사진의 이제 개성이 되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QR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요, 모사하는 팁 화면으로 갑니다.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대표되는 특징적 이미지가 적은 사진을 피하자고 되어 있는데, 권장하지 않는 사진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그림에다가 이 연습했던 거를 재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좋은 사진인가, 여기에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에다 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거. 뭔가 사진이 조금 이미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쵸?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뭉쳐있거나 딱히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혹은 뭐 그냥 건물 사진, 구도적으로 멋진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강약이 있거나 뭐 대비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디자인도 뭐 그냥 다 좋은 사진이긴 한데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예외인데 멋있긴 하지만 모작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컨셉은 너무 개성이 강해서 컨셉을 그리는 어차피 사진을 틀어놓고 또 보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권장하는 것들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인물을 강조하는 어떤 구도, 디테일이 많고 적은 거에 완급, 대비가 확실한 사진이라든지, 혹은 멀리서 봤을 때 사진의 어떤 개성이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진들 있죠. 명암의 밸류 같은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든지, 형태가 잘 읽힌다든지, 혹은 봤을 때 그냥 구성적으로 사진 자체가 멋지게 보이는 것들, 색감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디테일이 많긴 하지만 이런 걸 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만 이 색 배치만 두고 지금 대비는 확실하게 이 나무랑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면서 뭐 색감을 좀 더 연습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오른쪽 같은 것들은 디테일이 많아 보이지만은 핵심적인 이미지는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로. 이제 비가 오는 이 축축한 분위기와 전체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색감, 이런 이제 도심 배경의 특유의 정교한 형태들,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사진을 보고 관찰을 해요. 관찰력 테스트기도 해요. 그래서 한 1분에서 길게는 한 3분까지도 봐도 되긴 하는데, 이거 오래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관찰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보이는 데만 계속 보는 경우가 있고, 형태 같은 것도 조금 변형해서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려. 엉망진창으로 망쳐요.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뭔가 기억하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엉망진창으로 망쳤어요. 뭔가 검은 부분이 조금 연하다는 거를 기억도 기억하고, 횡단보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횡단보도를 걸어간 사람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바닥에 반사된 것도 기억하지만은 이 망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망친 다음에 사진을 다시 켜서 내가 어느 부분을 관찰을 미흡하게 했는지, 혹은 이 절대 컬러랑 내가 보는 이 상대적인 색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면서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땐 보면서. 그게 이제 그냥 옆에다 틀어놓고 무작정 모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관찰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작은 디테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니까는. 그리고 뭐 사진 고를 때 만약에 이런 사진들이 좀 구하기 힘들다 싶으시면은요,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좀 추천을 해요. 좀 라이팅이 좀 핵심적인. 넷플릭스에 보면은 클라우스라고 굉장히 3D처럼 만든 2D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요런 거예요. 3D 같으면서도 2D 같은 형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축소가 되어 있으면서도 딱 봤을 때 그 명암의 이미지, 공간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1번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작업량이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1번 과제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 2번 과제 같은 경우는 화면 자체의 구성, 연출을 하거나 뭐 배색을 하거나 공간 분위기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번 과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율하면서 하시는데 그래도 하루 일과에 어느 정도 시간이 이 과제에다가 할애를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순서 같은 것도 무조건 뭐 색을 골라서 하나하나 찍어 바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내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어떤 효율적인 순서가 있을 것인가, 뭐 형태 같은 것들을 단순화하기도 하고, 뭐 색을 좀 더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올감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좀 깔끔하게 묘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할 때도 여기서 본 회색을 골라서 그리고, 여기서 본 주황색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그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림 표현도 잘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도 내 그림에다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크로키 할 때처럼.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난로 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드라이트나 뭐 이런 거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불을 표현을 해야겠다. 좀 더 내 작업에 근접한 방식을 써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뭐 그 정도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나 좋으라고 과제하는 것도 아니고 과제를 위해서 과제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공부가 되는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재미있게 자유롭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정답이나 오답을 찾으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찾는 건 괜찮아. 근데 내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뭔가 틀린 거 아닐까? 내가 그리는 거 말고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은.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어디에 사용될 건지, 목적성이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권장되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혹은 취향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가 제일 좋겠죠? 이 장르에서 뭐가 권장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 취향은 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취향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은 훨씬 되게 복잡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자기 취향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수업 날 봅시다. 안녕.